여기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스위스는 냉전 시대로부터 양극의 사이에서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모여 대화로서 평화와 화합을 모색해왔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권 비자조차 받기 힘든 때였는데 당시 세계여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원영 목사님은 이곳에 수없이 와서 WCC 중앙위원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국제적인 활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벽과 갈라진 틈을 넘어서는 성무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77년 저는 미국 유학 중에 이곳에 세계 청년 크리스찬 회의에 오게 되었고 강 목사님을 처음 뵙기도 했지만 그 활약하심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님 그 WCC 세계교회협의회 회의로 아주 자주 스위스 가실 때 그때 제가 마침 1973년 저는 1977년으로 생각하는데 77년인가? 네. CIT가 소개를 네네네. 참 이뻤어. 지금도 이쁘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또 청년 그 크리스찬 회의에 갔었고 목사님 그때 한창 유명하실 때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잘 알지만 그때 만남 또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게 감사한 건지 간절한 소망은 요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건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는 때마다 하는데 그 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꼭 무당 샤머니즘 같게 무슨 복을 달라 병 고쳐달라 이런 거고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다가 기도를 잘못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범으로 가르쳐 준 게 주기도거든요.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그 3시간 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까. 결국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불란서에 대제 공동체에 가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서는 그 기도를 주여 내게 옷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응답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하는 기도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징징 울고 그러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게서 기도에 대한 거 이지연 씨도 그나마 배우려고 하지 말길 바라요. 살아오면서 항상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선택이야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어느 학교를 가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뭐 전공을 하는가 이 직장을 하는가 저 회사를 하는가 또 배우자의 선택 뭐 여러 선택을 해오면서 또 하루에도 수없는 선택을 하는데 그 어려운 고비에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갈림길에 있을 때 선택이 얼마나 후에 크게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나오는가요? 네, 사람이 다른 생물하고 다른 점 이게 뭐냐 자유를 가진 거야. 다른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 자유로운 선택이 없다고. 사람은 이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아담 하와의 얘기도 바로 선택의 얘기라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인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세상에 또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로 할 수 없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저 어쨌든지 그저 그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을 계속해 짓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성경 그 속에 우리가 할 얘기가 다 돼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 그건 사랑이야. 내가 19살 되던 때에 그 성 프란시스 전기를 읽었어. 그럼도 참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후끈후끈해져. 정말 아주 사랑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던지고 살아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 가가토요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이런 노동자들하고 빈민을 위해서 아주 그대로 참 사서 내가 일본에 도착을 하자마자 도착한 날에 편지를 썼어. 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땅에 발을 붙이고 보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어져서 편지를 보냈다. 그래 보냈더니 곧 해답이 왔어. 오라. 자기 집에 오라. 그래 가니까 밥 먹고 있어. 그래서 밥 먹는 거 기다려가지고 끝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너 왜 좀 일찍 오지? 그래서 뭐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는데 제가 그래서 밖에 있었다고. 나하고 밥하고 된장국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면 뭐 때문에 찾아왔냐. 첫 인사가 이제 그거야. 그러고 뭐 참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다 하는 그 생각대로 내가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다. 목사님 쭉 살아오신 그 목사님이야 신학자요, 목회자,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 설립자, 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여러 정치, 종교는 물론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관여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또 지난번 그 자서전 이만하게 5권 쓰신 역사의 언덕에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목사님 그 살아오신 과정에 한 단어를 뽑자면은 그 평화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 근데 나는 그래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과 수단이에요. 이재현 씨가 참 미술을 좋아하고 다른 거는데 우리가 기업을 한다, 정치를 한다, 뭐 한다. 근데 그 일 자체에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고 경제고 문제점이 어디냐면 정치라는 것이 무슨 더러운 거냐 경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1970년을 맞이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인간화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다 그래요. 인간을 위해 있는 수단이고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진짜 사는 세계인데 그래서 그 인간화라는 말을 썼고 이 인간화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권력을 잡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목적이 되어야 될 인간이 수단으로 되어지는 때 그건 참 지옥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된 세상이 뭐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양극화다. 아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한 마을에 살면서 우리 완전히 부익부 기맥빈으로 갈라지는. 이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집단 운동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잡혀 들어가고 한 것도 그거인데 그러한 생각은 일생 동안에 변함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치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 노조 운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는 예술, 문화 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는 목사들, 그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쁜 일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정말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러한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냐. 오히려 자기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져다 써먹는 그런 인간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목적은 자기 욕심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회가 나쁜 사회다.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건 정치를 바르게 하는 거, 기업을 바르게 하는 거, 노동운동을 바르게 하는 거, 이 문화운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전문가도 아니면서 많이 했지만, 다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거기에 늘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아까 연극, 영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 보는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써 그걸 본 사람들에게 와지는 영향력이 그 인간답게 사는데 영향력을 주는 거냐. 그러지 않으면 요사이도 보게 되면 전부 깡패하고 이런 것을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에 그 이야기가 보는 사람들에게다가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떠나서 먼저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걸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목적과 수단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역시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고 할 수 없죠. 우선 경제부터 발전시키고 돈 하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게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특별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던 것이 밥도 제대로 먹게 된 건 참 좋다. 그러나 다만 그 대신에 생명을 얼마나 파괴시켰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 경제 문제 하더라도 먼저 그것을 경제가 평균 수입이 몇 불이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그걸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소위 우리가 모든 사회운동이고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악의 순환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조금 아까 목사님 대통령 언급이 됐는데 사실 강원영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되면 참 기가 막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목사님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목사님 역대 대통령 가까이 하고 또 조언도 하시고 네. 직언을 한 그 내용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정말 많죠. 이승만 박사 때부터 유명한 정치가들은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을 내가 보면 결론이 이거야. 나는 앞으로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1월 말인데
꼭 하나야.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다른 점이 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바람만 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못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제 이 신바람만 일어나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라도 잡초처럼 받고 밟아도 그냥 살아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신바람을 죽여놓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에이, 이래 버리면 또 파괴력이 아주 엄청나게 큰 민족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정치가 가운데서 그 국민들의 그분의 지도자를 볼 때 신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신바람이 뭐냐 하게 되면 이 국민들의 그 지도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천하의 그 어떤 그 존경심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이 사랑을 받고 응답을 하지는 그런 관계가 생겨지면 이거는 담당 못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나고 보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대장하는 것만 있지 다른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심이라는 게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신바람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번에도 그 선거를 보게 되면은 권자의 20%밖에는 투표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놈도 저놈 다 싫다가 아니야.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싫다.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가 놀란 거는 얼른 보면 개차 아닌 나라인데 그 자동차를 홀수 짝수로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지켰다고. 그걸 안 지키는 이상 없고, 그 경기장에 20만 명이 매일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고가 안 일어났다. 그때 내가 문화예술 행사 추진위원장인데 일부러 택시 타고 택시 운전수 보고 돈벌이가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돈 안 벌어 좋습니다. 아이고 사는 맛이 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돼지는데 안 될 게 없다고요. 월드컵 이것도 좀 보면서 그 소위 붉은 악마들이 이 세종로 시청 앞에 화장실도 없는데 제가 다른 나라 사람 못한다. 붉은 악마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면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거를 일으켜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 영어로 쓴 스테이츠맨, 진짜 지도자가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오는 그런 스테이츠맨이 나와야 이게 확 모여오는데, 그건 없이 전부 폴리티션이거든. 아주 정략가거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오다 만나 머리를 쏘고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뭐 하려고 하니 될 수가 있나.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점에서 정치화를 쭉 봐왔는데 진짜 스테이트맨십이 있고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결국에 몰락하고 말았어. 비명으로 가고 말았어. 목적을 위해 수단 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잡아오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바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도무지 잘 보이질 않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7년 후 그게 안 되면 12년 후에 나올 사람들, 좀 그럴 만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힘을. 근데 그게 있어요. 없지 않아. 내가 본 데는 참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이런 잘못된 바람을 이게 바꾸지를 못하고 또 휘말려 들어가고 정치만 그런가요?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우리나라의 이 기업을 보면 참, 무슨 신자유주의인지 그렇지 않아 무슨 자본주의인지 시장경제인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지 말고 잘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은 나는 동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벌어가지고 그 돈을 뭐 때문에 그렇게 버는 거냐. 고작 해야 자기 가족하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손자만 눈에 비해가지고서 그거 통했다는 거냐. 이게 안 된다는 게. 난 예를 들면 내가 내 책에다가도 썼지만 난 미국 사람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미국에는 기업가 가운데도 그런 존경받을 만한 기업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내가 식당에서 밥 푸는 일을 하고 고학을 했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는 애가 어디 사느냐 하니까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산다. 그때 오하이오에 크리스마스 게스트로 초청받아 가게 됐다. 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 저녁을 자기 집에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아니 자동차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떡마중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더니 입구에 들어가더니 대문 열고 들어가더니 이게 몇 분 동안을 드라이브를 하고 들어가더니 집을 보니까 참 54년도인데 참 놀라운 집 속에 살고 있어요. 들어가니까 근데 부부가 그 떡인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뭐 하냐고 했더니 그 회사 6개가 연합된 그룹의 회장이야.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지금 뉴욕에서 공부하는 걔 하나뿐이라고. 좀 이렇게 살면서 해봐야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음성으로 Because we love him.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그거 줘서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래 가지고서는 걔가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로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하는 거 보는데 마음이 고통스럽지. 그렇지만은 그를 주면 안 된다. Because we love him. 아니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도 뭐가 되지. 이거 그저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상속세를 안 내고 계속해서 하게 하느냐. 요거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대기업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야. 나는 이런 사고가 많은 사람이 다수가 그렇게 되지는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렇지만은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내가 늘 얘기하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실제로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소수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소수가 있는 사회가 거기에서부터 흙탕물 속에 이 샘물이 흘러들어가듯이 그래 들어가서 이것을 정화를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 아니에요. 정치나 경제나 이 분야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복 받느냐. 이 기복 종교라고. 어떻게 하면 나하고 같이 사는 사회에 저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이런 기복 종교라는 거는 그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는 이런 샤머니스틱한 이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수의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죄수의 옷을 그 아래에 있는 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그 하나의 죄수의 옷 한 벌도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을 빌어서 들어갔어요.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신바람 같은 그런 것이 없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제일 강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불을 좀 달아주는 그런 거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아무리 봐야 잘 안 돼.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20세기에서 21세기로 거쳐서 넘어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쭉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뭐 배우고 소중한 레슨이 참 많지만은 하나만 꼽는다면 우리가 이 역사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정말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많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간 좌익이고 우익이고 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는 같아야 돼. 우리가 38선을 이렇게 분단을 하고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지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서로 싸우고 이래서는 우리 민족이 안 된다. 서로가 그 외국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단, 분열 또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겁을 해야 된다. 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같게 해야 된다. 그것을 내부에 어떻게 경제, 토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그거 다룰 수 있다. 이건 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에 욕심 때문에 못한 거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이승만 박사한테 굉장히 사랑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양반이 난 그 도남장에 있을 때도 난 별로 사전 연락이 없이 가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정읍에서 강연하면서 단독 정부라도 세워서 우선 남쪽만이라도 이거 해두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 뭐 사방에서 모두 야단들라고 했는데 서울 오자마자 찾아갔어. 박사님 그 신문에 난 게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 갈라놓고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공산당 다 몰아내고 뭐 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이 욕심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분이 여운형이나 다른 이런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하고 좀 비슷한 생각만 가져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참 그러한 지도자가 이 영감을 잡을 수는 있었던들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다 시기를 놓친 거지. 시기와 그때 그 판단 또 선택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 정치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고 해서 투표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신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관심이 돼버렸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정치라는 거는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그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정치가 상관이 없다.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사실 뭐 그 회사에서도 정치가 있는 거고 또 혼자서 글 쓰는 소설가들도 문학인들도 뭐 예술단체나 다 정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정치하고 사실은 무관할 수가 없고 뗄 수가 없는데 일상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과연 무언지. 옛날에 그 아리스토텔의 히랍에서 인간이란 폴리티컬 애니멀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 자체가 정치 떠난 사람이 없어. 다 하나하나가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모아서 정치가도 만들고 이걸 하는 건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 역대 대통령, 특별히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보고 좀, 그때 뭐, 각계각층에 쭉 만나면서 얘기 듣는데, 30분씩 배정을 했어요. 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와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나는
적어도 4시간을 시간 주면 그러면 가겠다. 그러더니 그 후에 4시간이 아니라 40시간도 좋으니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 안가에서 오후 6시에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10시 반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 4시간 반 했지.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다가 해준 얘기를 아직도 잊지 안 버리고, 나를 아는 사람 만나면 그 강원영 목사가 요사에도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럼 묻더라고 그래, 언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거 해본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철학이 있어. 이건 옛날에 고대시대에 올라가도. 그게 이제 민심은 천심이라. 국민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은 조금 변함이 없이 이런 철학이라. 근데 이 민심이 뭐냐? 그야. 여기에 대해서는 그 허균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인데, 민심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 하나는 순종 잘하는 백성. 그래서 뭐 권력 가진 사람이 나서서 마귀만 하고 줄줄 따라다니고 하는 대로 하고 사사건건이 반대만 하고 불평만 하고 반대만 하고 그런 거였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이 사람은 호걸호자에서는 호민이라고 했다. 잘하게 되면 참 잘한다, 도와줘야지. 잘못하게 되면 그건 잘 못한다. 이렇게 벌써 잘한다 잘못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호민, 이게 백성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의 등 돌리면 별짓 다 해봐야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허경 선생의 한 얘기다. 내가 그것을 노태우 성에게다가 아주 풀이 역설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방송을 우선 고쳐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을 새로운 걸 바꿔야 된다. 그 얘기 해줬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방송위원장 당신 하시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실천을 못했다. 결국에 뭐 이 호민계층의 이야기 듣지는 않고 88년이거든. 그때 나보고 그 총리가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닷새 동안 씨르다가 내 결국에 거절하고 말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고사하셨어요? 고사한 이유가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결국에 노태우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노태우 주변에는 이 소위 그 코드 맞는 사람들, 그건 뭐 전혀 나하고는 사고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와서 내가 뭐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아마 국립묘지에다가 묘자를 하나 주겠지. 그렇지만 그거 해낼 수 없거든. 그래서 하도 그때 홍상철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분이 매일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닷새 동안 씨르다가 결국에 강영훈 씨가 되고 말았지. 그때도 사실에 조금 그 분위기가 한번 내가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면 해보려고 생각했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만뒀죠. 그 후에 또 뭐 YS, DJ 뭐 이런 시대가 쭉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어려운 시기에는 목사님하고 저 의논이 있고 자문이 있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지원들을 하셨는지. 나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안 한 것이, 해방 이후에 이 독립운동을 오래 하면서 고생하던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희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그리고 이제 재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아가지고 만든 정당이 있다. 이제 그 정당이 유일한 정당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 만든 사람들.
예, 김대중이고 김영삼이고 해방 이후에 한참 경험하고 할 때 그 정당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나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다만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비민주적으로 전부하고 이럴 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건 나는 높이 평가하는 게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뭐제가 바로 잡으리라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지. 이제 앞으로야 되겠지. 앞으로야 뭐 지금까지 역사가 바뀌어질 게니까. 우리나라는 그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데 또 세계의 유일한 분단의 나라로 글로벌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나라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세와 어떤 그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소위 근대화, 그래서 산업화 시대, 공업화 시대로 들어왔는데, 공업화 시대에 들어오고 보니까 막강한 자본력이 있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돼. 그 일본하고 엉터리로 한일 조약을 맺은 것도 단 몇 억불이라도 가져다가 공장에서 지으려고 한 게고, 그런 자본이 뭔가 없으니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제한된 것인데. 근데 이제는 중화학으로서 이 공장 중심으로 소위 굴뚝 문명의 공업화 시대가 끝나고 소위 알빈 토플러가 말한 제3파도, 제3물결 시대로 돌았거든. 그 제3물결의 시대는 뭐냐? 이게 이제 두뇌 사회 시대라. 굴뚝 문명 시대는 이 근육의 사람은 이거는 이제는 이게 두뇌 시대라. 그럼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전부 이 핸드폰부터 뭐 이게 다 그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 두뇌 사회에 들어와서는 한국 사람이 뭐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면 돈이 없어서 곁에 집에 쌀 꾸러가는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지만 그를 몰라서 그걸 꾸러가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은 공부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실제 교육 수준이 이렇게 그 인구 비례에 의해서 우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수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고 다 이렇게 교육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래가 두뇌가 좋은 국민이 돼서 지금 이 두뇌가 자본 사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기는 고사하고 아주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전 세계 시장에 그 삼성에서 만드는 전기 제품들이라고 하는 게 뭐 전부 다 나가고 모든 게 이제 심지어 자동차 산업까지 분단된 나라에서 그 원 자본도 많지 않은 나라가 지금 이만큼 그 세계가 주목을 할 나라가 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시기를 만났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 글로벌한 때에 잘 적응이 되다만 우리가 소위 그 지구화 시대라고 하는 걸 자칫 잘못해가지고 소위 미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신자유주의에 가담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고립돼가지고 민족주의로 나갈 수도 없고 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것을 나가자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말 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그 세상에다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장래는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저기 목사님 어떤 여성이 좋으세요? 여성관이라 그럴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내가 참 친했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이야기 가운데 참 유명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분이 그 문화인류학자로 얘기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자면 both sex and three generation 양성과 3세대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나는 그 말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했어. 그 노 대통령이 날 찾아왔을 때도 내가 한 얘기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다는 거는 꼭 금광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라. 금광을 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캐면 맨 이런 부스러기 나오고 그다음에 썩은 게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가 쭉 하다가 그 요만한 그 노다지를 캐가지고 다듬어서 만드는 게 금광이다. 그러면 그 노인들의 아마 그 오랜 경험과 이거 가지고 그 하는 얘기 가운데 그 시간 먹지 않는 얘기도 많고 내가 젊었을 때는 하고 좀 그런 것을 다 듣지 말되 그러나 그 오랜 경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지금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 네, 이것을 그 올드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걸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 해줬는데 지금 없거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로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남녀 문제도 이 both sex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 둘의 힘이 코퍼레이트가 돼서 반려자로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된다. 마가렛 미드 이야기인데 나는 그 이야기에 동감을 하고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어떤 여성이 좋은가 여성상을 얘기해달라는 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는데요. 쭉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해오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을 제일 하시고 싶고 어떤 삶을 가지고 싶으신지 보람과 아쉬움. 내가 한번 그 어느 잡지에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하는 걸 가지고 써달라 그래서 7가지인가 썼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음에 듣고요. 오늘 긴 시간 소중한 지혜 또 사랑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독일인들에 의해서 학살되어졌다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던 강원영 목사님의 그거를 한때 광기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는 천문에 과거를 잊은 자는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에게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단증인으로서 개인의 체험 중에서 한 가지만 집어서 교훈을 받을 게 있다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쭤보았을 때 목사님이 하나를 집을 수는 없고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이 온 몸을 다해서 50여 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를 살아오신 목사님의 젊은 생각과 감각 그리고 그 정신력을 기억합니다.